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좀 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온라인 비즈니스나 블로그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영상이나 이야기가 온라인 건물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동기부여도 하고 꿈을 키우게 되죠. 저는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건물주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 온라인 건물주를 설명하고 있고 그거를 나름대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론이나 개념 자체를 보면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대로 했다가는 정말 바보 같은 짓, 나중에 가서 정말 후회할 짓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앞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그 다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부업을 하거나 투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시고 지금 하고 있던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고수의 비밀 수첩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할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건물주, 정말 건물주 같은 소리하고 앉았는데 정신 차리세요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온라인 건물주 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요? 자, 파이프라인입니다. 그죠? 파이프라인 우화에서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파이프라인이 뭔가요? 파이프라인을 알려면 우리가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 개념과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패시브 인컴과 액티브 인컴은 뭐냐면 그냥 쉽게 아예 뭐 용어가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몸으로 움직여야 수익이 나는 거. 자, 이게 액티브 인컴이고요. 패시브 인컴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수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패시브 인컴, 파이프라인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지? 월세, 우리 아까 건물주는 배울 거, 책을 쓰고 얻는 인세, 저작권료, 뭐 특허료 이런 거 같은 거. 굳이 우리가 한번 해놓으면 처음에 할 때는 하나 만들 때는 몸을 쓰긴 써야죠. 건물을 짓거나 책을 쓰거나 그 다음에 저작권을 받을 만한 디자인물이나 이런 저작권물을 만들 때는 몸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수익. 액티브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 수익. 그래서 패시브 인컴이라는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파이프라인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느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건물주. 그죠? 건물. 근데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다. 그래서 오프라인 건물에서 얻는 것처럼 수익을 얻자. 월세 수익과 비슷한 수익을 얻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온라인 건물주가 이야기하는 영상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를 항상 빼먹고 있냐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요게 빼먹었어요. 무슨 얘기냐? 건물 좋습니다. 좋아요. 온라인 건물, 오프라인 건물 따져서 건물 아주 좋아요. 그런데 자, 건물이라고 해서 자, 다 같은 건물일까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자, 여러분들 봅시다. 건물. 자, 여러분, 그분들 얘기처럼 어떤 건물을 샀어요. 정보가 부족했든 어떻게 됐든, 뭐 속아서 샀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샀든 샀어요. 그런데 산 건물이, 이거는 뭐 공실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비어서 수익이 제로예요. 위치, 가격, 뭐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위치. 처음엔 위치 선택을 잘못했어요. 두 번째 가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무리를, 요 2번과 과다한 부채 비율 요거와도 연관이 있는데 무리한 대출을 하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 시중은 전부 다 45만 원인데 여기는 나는 50만 원을 받아야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공실률이 생깁니다. 두 번째, 아까 잠깐 빚된 얘기처럼 빚을 많이 졌어요. 건물을 사는데 이 건물이 100이에요. 그런데 80%는 대출이나 내 게 아니에요. 은행 거고. 20%만 내 거예요. 그러면 80%를 내가 은행에서 빌려왔으니 은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건물도 많습니다. 또 하나. 사용연한.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자, 이 건물의 사용연한이 50년입니다. 그런데 45년 된 건물을 어찌어찌 샀어요. 그러면 나는 이 건물을 써먹을 수 있는 게 얼마예요? 5년이에요. 여러분들 온라인 뭐 티스토리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냥 공장처럼 블로그 막 아까 같이 베끼고 콘텐츠 베끼고다 버리라고 하죠.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이런 분들 많죠. 자, 두 번째. 자, 건물, 이런 건물이 좋은 거예요. 자, 건물의 위치나 가격이나 이런 뭐 두루두루 좋아서 서로 장세하겠다고 경쟁을 해요. 세입자가 서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년 계약갱신할 때마다 월세 수익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두 번째, 이것만 올라갑니까? 자, 1번이 전제 조건으로 갖춰져 있는 건물은 당연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요. 왜? 수익률이 샀는데 매년 똑같게 오히려 수익률이 월세 수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월세 수익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당연히 덤이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여윳돈이 생길까요? 아니죠. 계속 악순환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다음에 이야기를 드렸던 이런 건물주들은 어때요? 세 번째, 여윳돈이 생기죠. 여윳돈이 생기니까 그 여윳돈은 어디로 흘러서 또 다른 부의 거름으로 흘러서 또 다른 부를 창출하는 원인들이죠. 이게 선순환이에요. 자, 여러분 설명드렸죠? 자, 여러분 어떤 건물주 하셔야 돼요? 온라인 건물주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건물주 하셔야 됩니까? 아, 당연히 이거 해야죠. 이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쉽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일하고 있다고. 블로그든 온라인 비즈니스, 블로그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블로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공실률 사람도 오지도 않아요. 이게 내 콘텐츠가 아니라 남 콘텐츠 갖다가 뺏겨서 했으니까 은행 건물 80%예요. 지분이 나한테 없다고. 지분이 없으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아까 같이 누락, 유사문서 이런 거잖아요. 사용연한 아까 같이 한 번 하면 5년, 10년이 아니라 계속 커서 이 건물을 막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용연한이 자꾸 줄어요. 얼마 안 하면 사용연한 줄는 게 뭐예요? 저품질이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여러분 아까 같은 경우 건물만 좋아야 되느냐? 아니죠. 건물은 이제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건 이해하셨잖아요. 자, 건물만 좋아야 됩니까? 아니죠. 상권, 뭐 블로그로 따지고 온라인 사업에 따르면 뭐 주제, 그 다음에 취급하는 품목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도 좋아야 되느냐? 상권. 여러분 건물 다 좋아요. 건물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런 데 있어야죠. 여러분 이런 데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골목 상권 요즘에 장난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 핵심 지역만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몰려요. 이게 다 비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물을 좋아요. 근데 그런 건물을 이런 곳이 아니라 이런 데 갖다가 놓으실 거예요. 그럼 불보듯 뻔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까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상권이 어딘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상권이 살아있어요. 옛날에 명동하면 우리나라 땅값의 1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대신 가보는 거예요. 이분이 요즘의 명동을 가보니 옛날 명동이 아니더라. 어떻게? 아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명동도 옛날에 있는 여기 노른자는 계속 되겠죠. 이런데 안 된다. 지금 명동조차도 이런데 상권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살아서 움직일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다고. 핀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생각을 잠깐 제가 여기 온라인 건물 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 블로그에다 대체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오늘은 그것만 하세요. 오늘 하루 주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온라인 건물주 블로그 온라인 건물을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럼 해답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잖아요. 어느 건물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 건물 중에서 아까 같이 이 건물에서 하신다고 여러분 얘기하셨고 상권도 아까 이런 상권 말고 이런 상권에서 한다고 여러분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블로그는요?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라고. 그러면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해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쌓으세요. 콘텐츠 좋은 거. 왜냐면 콘텐츠가 나쁘다는 거는 사라지잖아요. 사형연한처럼. 그럼 이게 쌓이겠어요? 전혀 안 쌓이죠. 없어지는 거지 계속. 쌓일 수 있는 콘텐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시라고요. 여러분이 쌓을 수 있는 주제를 택하고 하나하나 힘들지만 여러분 나름대로는 의미 있게 해서 이렇게 쌓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블로그를 만들어내고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라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여러분 돈 벌 수 있어요. 그래야. 이거 정말 간단한 이치 아니에요. 여러분 저래야 돈 벌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쓴소리 한 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온라인 건물주 생각 완전히 바꾸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별것 아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개념의 정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블로그나 온라인 비즈니스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